어떤 관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숙명적인 매듭입니다. 세상 모든 가족 관계가 그렇듯 김영호 씨에게 그의 아버지 김만복 씨는 풀리지 않는, 아니 어쩌면 풀기를 포기했던 숙제 그 자체였습니다. 30년 반평생을 넘게 이어져 온 오해의 강물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고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출근하여 밤의 장막이 내려앉을 때야 돌아오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과의 온기 어린 대화 대신 그가 남긴 것은 언제나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호 씨의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설 때마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부재했던 사람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영호 씨의 영혼 깊숙한 곳에 박힌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가장의 역할을 수행했을지언정 영호 씨의 감정적 세계에서 아버지는 무심함과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잊을 수 없는 세 번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이 차가운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가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의 흉터였습니다. 첫 번째 상처는 영호 씨의 꿈이 짓밟힌 고등학교 시절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촉망받는 바이올린 신동이었습니다. 그의 활끝에서 피어나는 선율은 그의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통로였고 예술고등학교 진학은 정해진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은 가차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당장 악기 치워. 장사할 애가 무슨 바이올린이냐. 내 몫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한마디는 영호 씨의 꿈과 영혼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태도는 그 어떤 설명이나 타협도 없는 무자비한 폭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대신 오직 일방적인 명령만을 내렸습니다. 영호 씨는 자신이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가업을 이어받을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느꼈습니다. 꿈을 잃은 소년의 가슴에는 바이올린 소리 대신 아버지에 대한 격렬한 원망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정서적 교감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영호 씨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 대신 오직 의무와 굴종으로만 유지되는 차가운 감옥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상처는 3년 전 평생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사셨던 어머니의 임종 순간에 깊게 패였습니다. 영호 씨와 누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밤새워 지켰지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일터에 머물렀습니다. 영호 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자가 떠나는 마지막 순간조차 외면하는 아버지의 무심함과 무정함은 그가 아버지에게 품었던 마지막 일말의 애정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절규하고 싶었지만 슬픔 속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침묵을 예상하며 스스로 입을 막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상주로서의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영호 씨의 눈에는 형식적인 역할극으로만 비쳤습니다. 아버지는 그 행동에 대해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영호 씨에게 나는 너희 어머니에게도 너희에게도 정서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가장 잔인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아버지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영호 씨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세 번째 상처는 불과 1년 전 영호 씨의 아들이 결혼하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로서 당연히 참석해야 할 유일한 손주의 결혼식에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날 온 문자 메시지에는 몸이 좋지 않으니 오지 못하겠다. 축하한다는 단 2줄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꿈을 꺾고 어머니의 임종을 외면했던 아버지. 이제 와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에까지 불참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영호 씨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남은 기대를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 했던 수많은 밤의 사색과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삶에 엮이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겠다. 영호 씨는 이 단절이야말로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이자 해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단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외면하며 평행선을 걷던 어느 날, 영호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터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간 병원에서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진단 결과였습니다. 폐암 말기. 병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는 경악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동시에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영호 씨의 영혼을 관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부터 병을 알고 계셨답니다. 어머니에게 병환을 알릴 경우 남은 삶을 걱정 속에서 보낼까 염려하여 비밀로 했습니다. 심지어 병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마저 아깝다며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일터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아직 아버지의 그 거대한 고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는지, 왜 우리에게 기댈 기회조차 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는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아버지의 유언장과 함께 낡은 서류철 하나였습니다. 서류철의 이름은 영호 바이올린. 영호 씨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서류철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예술고등학교 입학 서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빛바랜 작은 수첩과 함께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린 학원 원장님과 아버지 사이에 오간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영호 씨가 30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오해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영호를 음악가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제가 꺾는다면 평생의 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집안 사정으로는 도저히 뒷바라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경제적 현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나쁜 아버지로 남아 영호가 저를 원망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가 반대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치료비 때문에 가게까지 담보로 잡았습니다. 부디 영호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몰래라도 도와주십시오. 영호 씨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꿈을 짓밟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쁜 아버지의 가면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고
자신의 치료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들의 재능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깊은 마음. 영호 씨는 그날 창고에 처박았던 바이올린 케이스 위에 쌓였던 먼지가 사실은 아버지의 숨겨진 눈물이었음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너는 자유롭게 꿈을 꿔라. 이 짐은 내가 진다는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영호 씨는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수첩에는 어머니의 임종을 맞지 못했던 이유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사흘 전 아버지는 폐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해 긴급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첩 속 삐뚤빼뚤한 글씨는 아버지의 고독을 증언했습니다. 여보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지 못해 천추하니요. 하지만 당신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내 병을 끝까지 숨겨야 했소. 내 고통보다 당신의 평안이 더 소중했소. 미안하오. 당신의 마지막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한 불효한 남편을 용서하시오. 아버지는 홀로 생사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사랑하는 이에게 병을 알릴까 두려워 마지막 순간까지 고독한 가면을 벗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호 씨가 3년 동안 아버지에게 느꼈던 무정함과 무심함은 사실은 아버지가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한 헌신과 깊은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원망은 순식간에 눈물과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의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던 이유도 서류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수첩 속 기록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영호야, 너의 가장 행복한 날에 아비의 병든 모습으로 축하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걱정할까 봐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영호 씨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모든 무관심, 무정함, 무책임함의 껍데기가 벗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식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처절한 자기희생이었음을, 그 사랑이 침묵과 외면이라는 가장 고독하고 오해받기 쉬운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호 씨는 서류철을 품에 안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호 씨는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모든 원망과 후회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침묵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나쁜 아버지로 사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씨의 뜨거운 눈물이 아버지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의식이 없던 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들으셨다는 것을. 30년 만에 두 부자의 마음속 매듭이 영원히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평안하게 영호 씨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영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의 흔적과 희생의 유산이라는 것을. 영호 씨는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업을 정리하고
30년 만에 다시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지만 그의 연주 속에는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아들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꺾였던 꿈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걸음을 먹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고독한 분이셨단다. 그분은 사랑을 말하는 대신 온몸으로 사셨단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30년 동안 변치 않았던 숭고하고 처절한 사랑이 숨어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완전히 다시 쓰여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영호 씨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론 오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머뭅니다. 특히 표현에 서툰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가족 간의 매듭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용기를 내어 침묵 뒤에 숨겨진 사랑을 발견해 보십시오. 경험은 깊어지고 감동은 더 빛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